안녕하세요, 반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션의 버튼 자동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반복 업무를 제로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션 자동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자동화처럼 조건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실행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주제인 버튼 자동화처럼 필요할 때 내가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는 원클릭 매크로 같은 기능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와 버튼 자동화 차이를 확실히 정리하고 버튼이 특히 유용한 상황을 짚고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주간 리포트 생성, 정산 요청, 회의 준비와 같은 버튼 예제까지 흐름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이거 우리 팀에도 바로 적용하고 싶다 싶으시면 댓글로 어떤 업무를 버튼으로 줄이고 싶은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버튼 자동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버튼을 누르면 즉시 실행되는 자동화입니다. 한마디로 노션 안에서 내가 만드는 원클릭 매크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버튼 자동화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데이터베이스 자동화는 트리거가 발생 시 자동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버튼 자동화는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할 때 실행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자동화를 그럼 누가 실행하느냐? 시스템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하지만 버튼은 사용자가 클릭해야지만 실행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의 트리거 예시를 보면 페이지가 생성되거나 속성이 변경되거나 날짜가 도래하는 등이고요. 버튼 자동화는 버튼 클릭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 자동화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데이터베이스 자동화는 데이터베이스 패널에 있고요. 버튼 자동화는 페이지 본문이나 데이터베이스 속성 열이죠. 열의 버튼 블록을 생성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동화를 언제 추천드리냐면 언제나 동일하게 반복되는 규칙을 처리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때 데이터베이스 자동화를 하면 좋고요. 버튼 자동화는 내가 필요할 때만 실행하는 작업 처리 방식입니다. 내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일괄로 적용된다든지 아니면 이 버튼을 누르면 누군가에게 요청이 간다든지 버튼 자동화가 특히 유용한 상황을 제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새 페이지를 빠르게 만들고 싶어서 할 때입니다. 즉 회의록이나 주간 리포트 또는 정산 요청 또는 회의 요청 등 페이지를 빠르게 만들고 싶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템플릿도 만들고 한 번에 생성을 시키겠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내용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표기되게 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즉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정산 요청 버튼을 누르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이 페이지와 관계되어 있는 다른 정산 데이터베이스에 새 항목을 만들고 프로젝트명과 요청을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자동화를 실수로 누락을 시키거나 또는 실수로 작동하지 않게 하고 싶을 때입니다. 즉 검수 완료 단계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검수 완료가 됐었을 때 누군가에게 변경 상태를 알려주거나 담당자한테 알림이 간다든지 또는 검수 완료된 날짜가 자동으로 기록된다든지 예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전 예제를 제가 주간 리포트 생성, 두 번째 정산 요청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회의 준비를 할 때입니다. 회의 준비 때는 제가 블록으로 생성되는 것도 예제를 들었으니까요. 이제부터 실전 예제 시작해 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작업자가 있습니다. 리포트를 생성하고 날짜도 입력해야 되고 상태 입력까지 매번 수동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시간을 쌓이고 입력 누락과 실수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이럴 경우 버튼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주간 리포트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작성일도 내가 클릭한 오늘 날짜로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그리고 상태값이 작성 중으로 자동 세팅되게 하면 됩니다. 제가 예제로 이미 버튼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주간 리포트, 그리고 상태값은 작성 중, 작성일은 오늘 날짜, 그리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입력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창이 펼쳐지죠. 이렇게 자동을 세팅해 놨는데 버튼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버튼이 입력되겠죠. 버튼 이름명에 주간 리포트 작성하기 라고 해서 입력을 하시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 추가 위치를 누르고요. 주간 리포트죠. 예시 프로 주간 리포트. 어떤 데이터 소스에 주간 리포트 데이터 셋의 제목은 주간 리포트라고 입력되게 하고요. 속성은 작성일은 실행된 날짜, 그리고 상태값은 작성 중으로 하고요. 작성자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작성자는 페이지 작성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만들어 놨던 버튼과 지금 버튼이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버튼에도 이렇게 점점점점을 누르면 색이라고 해서 색상을 우리가 임의로 표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버튼은 기본적으로 글자 수만큼만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산 요청을 하고 싶어요. 프로젝트가 완료 후 정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정산 요청 데이터베이스에 새 항목을 만들고 프로젝트명, 금액, 요청일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상태까지 세팅하다 보면 누락이나 오타가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할 경우 예시 프로 정산 요청 데이터베이스에 프로젝트명이 생성되고 그리고 요청일이 오늘 날짜, 요청 중, 누구에게 요청할 거냐. 그리고 만약 요청자가 있고 정산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있다면 정산 처리 담당자까지 자동으로 입력되게 해보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버튼 클릭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정산 요청하기라고 해놨고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저는 이번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는 달리 정말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알럿창이 하나 뜨게 할 거고요. 계속을 누르면 예시 프로 정산 요청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일은 자동 실행된 날짜로 요청자는 페이지 작성자 홍길동, 김길동, 책일동이 되겠죠. 하지만 계정에 따라서 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청 중 요청 제목은 입력하실 수 있겠죠. 정산 요청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고요. 담당자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에 했었을 때 그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를. 그리고 이 담당자가 업무가 많아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이 분에게 알림이 가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처리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해당 게시글이 정확히 잘 들어갔는지 사이드 보기로 열리게 하고 싶다라고 해놓는 겁니다. 완료 눌러볼게요. 그래서 정산 요청하기를 누르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입력 쭉쭉쭉 되고 알러도 갔죠. 그리고서 현재 오른쪽 사이드로 열리게 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자동으로 처리한 거고요. 이렇게 정산 요청하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산 요청합니다. 가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이렇게 확인되고 클릭하게 되면 네, 이 내용으로 오게 되죠. 이렇게 정산 요청 데이터베이스를 버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미팅 전에 매번 회의록을 만들고 템플릿을 적용한 뒤 날짜와 상태를 세팅하는 작업을 반복한 문제점을 버튼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예시 프로 데이터베이스 회의록에 새 페이지가 생성되도록 하고 일시는 지금 날짜이고 상태는 준비 중으로 한다. 여기까지가 자동화로 하고 이렇게 말이죠. 하고 제가 이걸 예시를 보여드리겠어서 이건 지워볼게요. 이렇게 자동화로 입력되게 하고 속성도 메모해서 긴급 주요 미팅 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서 앞서 제가 알러를 띄운다고 했죠. 그때는 이렇게 작업 추가를 누르면 확인 표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는 글도 있고요. 이걸 수정을 해서 정말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글자를 수정할 수 있어요. 계속이라는 글자와 취소라는 버튼도 저희가 수정할 수 있고요.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먼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확인 요청 알러가 뜨고 그리고서 예시 회의록 데이터베이스에 추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지워볼게요. 작업 추가, 페이지 추가 위치, 데이터베이스는 회의록에 제목은 긴급 회의록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상태는 준비 중, 그리고 일시는 버튼 클릭한 날이니까 실행된 날짜로 할 겁니다. 여기에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작업 추가, 오른쪽 사이드 열기 있잖아요. 그건 페이지 양식 또는 URL 열기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가 추가됨 이게 있죠. 이걸 누르시면 중앙에서 열까요? 아니면 사이드에서 열까요? 전체 페이지에서 보기로 열까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사이드 보기를 누르고요. 완료하게 되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회의 준비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정말 계속 하시겠습니까? 뜨죠? 계속. 네, 긴급 회의록입니다. 상태 준비 중, 일시, 그리고 사이드로 열리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만 버튼 클릭을 해서 입력되게 만들었는데 블록으로 자동 실행시키는 기능도 됩니다. 제가 미리 예제를 볼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요. 이걸 지워볼게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사전에 입력해 놓은 체크리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버튼 편집을 누르고 회의 준비 체크리스트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블록, 버튼 아래에 넣겠다. 뭐 페이지 상단에 넣겠다. 버튼 위에 넣겠다. 이건 선택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워보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 하게 되면 새 버튼 회의 준비 체크리스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블록 삽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버튼 아래쪽으로 삽입되게 하고 싶고요. 어떤 식으로 삽입이 될 거냐? 여기에 보시면 명령어는 슬래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AI 기능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AI가 뜹니다.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슬래시 입력해서 할 일 목록에서 회의록 준비니까 아젠다 사전 공유 두 번째
참석자 사전 알림, 회의 내용 전파하기. 이렇게 완료를 누르시거나 또는 작업 추가를 해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알림 전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알림 전송을 하려면 현재 버튼에 블로그로 했었을 때는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게 일일이 클릭하셔서 보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로 앞서 이렇게 요청자 있고 담당자가 있다 그러면 자동 연결을 해서 입력되면 해당 담당자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특정 사용자가 자동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특정 사용자를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입력해야 됩니다. 이렇듯이요. 그러면 입력된 사람에게 알림은 어떻게 가느냐? 회의 내용 사전 안내 사항입니다. 확인 바랍니다. 이렇게 가겠죠. 완료 누르면 회의 준비 체크리스트 버튼을 눌러볼게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입력도 되면서 알림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회의 준비 체크리스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알림이 왔네요. 오늘은 버튼 자동화가 왜 강력한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실전 예제를 통해서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버튼 자동화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반복되는 일을 더 열심히가 아니라 원클릭으로 한 번에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는 업무 중에서 이건 매번 똑같아 싶다 하시면 작업 하나만 골라서 오늘 배운 방식으로 버튼 하나로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구조화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